어르신, 어떤 차를 찾으세요? 허름한 등산복 차림의 노부인이 화려한 수입차 전시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반짝이는 벤츠, BMW, 아우디가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죠. 직원들의 시선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초라한 차림새, 낡은 운동화, 색이 바랜 가방. 저런 손님은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한 남자의 표정엔 따뜻한 미소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선 이 노부인이 평범한 고객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진심을 시험하러 온 미래의 장모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감동적인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한남동 57층 펜트하우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박선영. 68세, 한빛 F&B의 CEO입니다. 업계에서는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그녀.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명함 한 장을 보며 백진서, 프리미엄 수입차 컨설턴트. 선영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수입차 딜러. 그녀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직업 아니야? 손가락으로 명함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거실을 채웠습니다. 2시간 전의 일이었습니다. 외동딸 한지우가 집에 찾아왔죠. 엄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지우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반짝였습니다. 선영은 딸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자신도 저렇게 설렜던 적이 있었죠. 누군데? 백진서라고 해.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 지우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선영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프리미엄 수입차 컨설턴트. 그 6글자가 선영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딜러. 선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응. 수입차 전시장에서 일하는데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어. 지우야. 선영이 명함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는 반대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왜? 너 고생할 거야. 딜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실적에 쫓기고 불안정한 수입에 고객 비위 맞추는 일이야. 엄마는 사람을 직업으로만 봐.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서 오빠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얼마나 책임감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지우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행복은 내가 결정해, 엄마.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래. 날 위한다면서 내 마음은 안 물어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의 조건만 중요한 거지? 그게 아니라. 됐어. 지우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어차피 엄마는 날 이해 못해. 지우야. 하지만 지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가는 소리. 그리고 선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넓은 펜트하우스에. 혼자. 선영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지우를 지키려는 거야. 선영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차갑게만 느껴졌죠. 딜러.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 아무도 모르는 곳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35년 전 사진. 사진 속에는 젊은 선영과 한 남자가 우산을 함께 쓰고 웃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재훈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모든 기억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35년 전, 1990년, 28배 박선영은 달랐습니다. 명문대를 나왔지만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몰랐던 시절, 아버지의 중견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비 내리는 6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산 없이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선영. 우산 같이 쓰실래요? 돌아보니 수수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재훈. 협력업체 과장. 별 볼 일 없는 중소기업 직원. 하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괜찮아요. 곧 그칠 것 같아서요. 아니요. 오늘 일기예보에 밤까지 온다고 했어요. 재훈은 우산을 선영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재훈은 달랐습니다. 선영 주변의 다른 남자들과는 재벌 2세들은 선영의 배경을 먼저 봤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선영을 먼저 봤죠. 선영 씨는 웃을 때 왼쪽 보조개가 생기네요. 회의 때 발표하는 거 봤는데 정말 똑똑하세요. 오늘 머리 바꾸셨죠? 잘 어울려요. 작은 것들을 알아차리는 남자. 선영은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1년 후 재훈이 청혼했습니다. 선영아, 나랑 결혼해줘.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반지가 들어있었죠. 반지가 작아서 미안해. 1년 동안 모은 돈이 이게 다야.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평생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해. 선영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아. 평생 같이 살자. 하지만 선영의 아버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아버지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 딸이 그런 남자랑 살면 고생만 할 거야. 아빠, 하지만 저희는 사랑해요. 사랑. 사랑이 밥 먹여주냐? 아버지는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현실을 봐라. 선영아, 그 남자 월급이 얼마인데?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어?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전부는 아니어도 대부분이야. 아버지는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습니다. 한성그룹 박도연 회장 아들 알지? 내일 만나봐. 그 친구가 너한테 관심 있어. 싫어요. 선영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위협적으로. 아빠 말 들어. 아빠가 너보다 세상을 더 많이 봤어. 사랑 같은 건 시간 지나면 다 식어. 그때 남는 건 현실이야.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회사에서 재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죠. 일주일 후 재훈이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재훈을 협력업체에서 퇴출시킨 거였습니다. 선영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말했잖아. 그 남자랑은 안 된다고. 재훈 오빠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 잘못은 없어. 아버지는 서류를 넘기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 딸한테 어울리지 않을 뿐이지. 아빠. 선영아, 아버지가 펜을 내려놓고 선영을 봤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박도연 씨 만나. 안 만나면 내 남자친구 알지? 그 사람 가족도 가만 안 둘 거야.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가족까지? 아빠는 원하는 건 반드시 이루는 사람이야. 너도 알잖아. 그날 밤 선영은 재훈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35년 전 그날처럼 빗속에서 재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죠. 재훈아. 선영이 다가갔습니다. 재훈은 선영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선영아,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망가자. 우리 둘이서. 재훈이 선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자. 부산이든 제주도든 어디든 가자. 재훈아. 거기서 새로 시작하자. 나 돈 좀 모았어.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릴 수 있어. 재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힘들게 살지 않게 해줄게. 진짜야. 날 믿어줘. 선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과 섞였죠. 재훈아. 나. 응, 뭐든 말해봐. 재훈은 선영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뭐? 나 못 가. 재훈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왜? 날 사랑한다면서? 사랑해. 정말 사랑해.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난 겁쟁이야. 선영아, 아빠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선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훈의 손을 놓으며 그리고 미안해. 아빠가 당신 가족까지 건드릴 수 있대. 난 상관없어. 난 상관 있어.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당신 동생이 피해보는 걸 난 못 봐. 재훈은 한참 동안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둘 사이의 침묵은 길었습니다. 그리고 재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의 목소리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행복해라, 선영아. 재훈아. 하지만 재훈은 돌아섰습니다. 빗속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죠. 재훈아. 재훈아.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빗속으로, 어둠 속으로,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빗물에 온몸이 젖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선영은 단 하루도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죠. 재훈아. 미안해. 선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을게.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지우의 사랑을 지켜주기로.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했습니다. 백진서라는 남자가 정말 지우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인지, 겉만 번지르르한 딜러가 아닌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어.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에 그녀라면 샤넬 트위드 재킷, 에르메스 버킨백, 까르띠에 시계, 완벽한 헤어스타일.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선영은 드레스룸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래전 산 낡은 옷들이 걸려 있었죠. 이거면 되겠네. 선영은 색바랜 등산 바람막이를 꺼냈습니다. 10년은 된 옷이었어요. 군데군데 보풀이 일어나 있었고 지퍼는 조금 고장나 있었죠. 면바지도 꺼냈습니다. 무릎 부분이 하얗게 바랜 바지. 그리고 운동화. 밑창이 닳아서 한쪽이 살짝 낮은 운동화. 완벽해. 선영은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명품 시계를 풀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5천만 원짜리 까르띠에. 명품 반지도 목걸이도 모두 벗었죠. 2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오래된 플라스틱 시계를 찾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안 하는 일이었죠. 머리는 대충 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래된 크로스백을 들었습니다. 가짜 가죽으로 만든 시장에서 2만 원에 산 가방.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오래된 자신이었죠. 30년 전 재훈을 만났을 때의 자신. 부자가 되기 전에 평범했던 박선영. 이 정도면 아무도 날 못 알아보겠지. 선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선영은 택시를 타고 강남역에 내렸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택시를 타지 않았을 겁니다. 전속 기사가 벤츠 S클래스로 태워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택시 기사는 선영을 그저 평범한 노부인으로만 봤습니다.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영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일부러 조금 구부정하게, 노인처럼. 강남역 사거리를 지나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고급 상가들이 즐비했죠.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보였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강남 전시장. 거대한 유리 건물. 안에는 반짝이는 차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조명이 차체에 반사되어 마치 보석처럼 빛났죠. 선영은 잠깐 멈춰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 만약 들통나면?
만약 지우가 알면?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지우를 위한 일이야. 선영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전시장 안은 놀라웠습니다. 높은 천장, 대리석 바닥, 그리고 빛나는 차들. 벤츠 S클래스, E클래스, GLE SUV. 모두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차들이었습니다. 선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런 공간에 익숙했지만 초라한 차림으로 들어오니 다르게 느껴졌죠.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직원이 3명 보였습니다. 한 명은 30대 초반의 남자. 책상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게임을 하는 것 같았죠. 다른 한 명은 40대 중반의 남자. VIP 라운지에서 고급 양복을 입은 손님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웃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한 명. 전시된 차를 닦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단정한 헤어스타일, 네이비 정장, 그리고 차분한 인상. 백진서였습니다. 선영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진서를 지켜봤습니다. 진서는 차를 닦는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아기를 다루듯 부드럽게 천으로 먼지를 닦았습니다. 작은 먼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꼼꼼하게 유리창을 정성껏 닦았습니다. 김서림 하나 없이 투명하게 타이어까지 확인했죠. 공기압을 체크하고 휠을 닦았습니다. 저게 딜러라고? 선영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 딜러들은 손님만 오면 달려드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서는 달랐습니다.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죠. 팔려고 안다라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시장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성 고객이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하이힐을 신고 책상에 앉아있던 젊은 딜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는 여성 고객에게 달려갔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처음 오셨어요. 어떤 차 찾으세요?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여성 고객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아, 그러시군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젊은 딜러는 여성 고객을 VIP 라운지로 안내했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역시 딜러는. 하지만 진서는 여전히 차를 닦고 있었습니다. 여성 고객 쪽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죠. 자기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선영은 조금 놀랐습니다. 저 사람은 다르네. 선영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진서 쪽으로 10m, 7m, 5m, 3m. 진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 계산적이지 않은 진심 어린 미소. 그리고 천을 내려놓고 걸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진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선영은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진서의 눈빛이 예상과 달랐거든요. 계산적이지 않았습니다. 팔려고 하는 눈빛이 아니었죠. 그냥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 차를 사고 싶은데요. 선영은 일부러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노인의 목소리처럼. 아, 그러시군요. 어떤 차를 찾으세요? 진서는 자연스럽게 선영을 안내했습니다. 근처 상담 테이블로 의자를 먼저 빼주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편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선영이 앉으려 하자 진서가 재빨리 의자를 잡아줬습니다. 노인이 넘어질까봐 걱정하는 듯 선영이 앉자 진서는 물을 따라줬습니다. 종이컵이 아니었습니다. 유리컵에 정수된 물을. 물 한 잔 드세요. 밖이 추우셨죠? 작은 배려였지만 선영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이 순간 선영은 느꼈을 겁니다. 뭔가 다르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입니다. 진서가 카달로그를 펼쳤습니다. 어르신, 어떤 용도로 차를 찾으세요?
정중한 질문이었습니다. 선영은 일부러 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한번 보러 왔어요. 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말은 함정이었습니다. 돈이 없을 수도 있다는 암시. 대부분의 영업사원이라면 이 시점에서 태도가 바뀝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서는 달랐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둘러보세요.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진서는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선영은 몇 대의 차를 둘러봤습니다. 진서는 계속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이 차는 연비가 좋아서 유지비가 적게 들어요. 이 차는 안전 기능이 뛰어나서 어르신들이 선호하세요. 모든 설명이 고객 중심이었습니다. 가격이나 수수료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죠. 그때 전시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멈춰섰고 중년의 남성이 내렸습니다. 명품 시계를 찬 VIP 고객. 다른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진서도 당연히 갈 줄 알았습니다. VIP니까요. 하지만 진서는 선영 옆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쪽 차도 한번 보실까요? VIP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선영은 놀랐습니다. 저 사람, 진짜 다르네. 그때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백진서 씨, 저 고객 좀 맡아요. 명령조였습니다. 하지만 진서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상담 중이라서요. 매니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저 할머니 때문에 VIP를 놓치겠다고? 노골적인 비난이었습니다. 선영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다음에 와도. 하지만 진서가 말을 끊었습니다. 어르신,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먼저 어르신과 약속했으니까요. 진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니저는 혀를 차고 돌아섰습니다. VIP는 다른 직원에게 넘어갔죠. 선영은 진서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해. 첫 번째 시험. 통과였습니다. 며칠 후, 선영은 다시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계약을 하기 위해서 진서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오셨네요. 응, 저번에 본 그 차로 계약하려고. 아, 정말요?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진서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내려는 순간 선영이 일부러 말했습니다. 어머, 돈이 좀 부족한 것 같네요. 네? 얼마나 부족하신데요? 200만 원 정도. 이건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돈이 부족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대부분의 영업사원이라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다음에 다시 오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진서는 달랐습니다. 진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진서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응, 급한 일이 좀 생겨서.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듯 했습니다. 선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하는 거지? 진서가 전화를 끊고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먼저 200만 원 대신 내드릴게요. 나중에 편하실 때 주시면 돼요. 선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돈으로요? 네, 제가 상담을 잘못해서 총액을 정확히 안내드리지 못했어요. 제 실수니까 제가 책임져야죠. 진서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알았습니다. 진서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선영이 일부러 모자라게 가져온 거니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잘못 챙긴 거예요. 괜찮습니다. 어르신께서 집에 다녀오시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실 텐데 그냥 제가 내드릴게요. 진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 매니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백진서 씨, 뭐 하는 거예요? 계약 진행 중입니다. 자네 돈으로 대신 내준다고? 미쳤어? 매니저는 비웃었습니다. 저 할머니 나중에 돈 못 갚으면 자네가 손해보는 거야. 괜찮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진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는 고개를 저으며 가버렸습니다. 진서는 정말로 자기 돈 200만 원을 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이 완료됐죠.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좋은 차 사셨어요. 진서는 끝까지 웃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울컥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두 번째 시험 완벽한 통과였습니다. 일주일 후 선영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가장 어려운 시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 시장으로. 하지만 진서가 아닌 매니저에게. 여보세요? 저 지난주에 차 산 사람인데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저 계약 취소하고 싶어요. 네? 왜요? 그냥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위한. 매니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자한테 전달할게요. 전화를 끊은 매니저는 진서를 불렀습니다. 백진서 씨 저번에 그 할머니 고객 계약 취소한대요. 진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왜요? 글쎄, 마음이 바뀌었다는데. 아마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매니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자네 돈 200만 원 날리는 거 아니냐고. 진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매니저가 덧붙였습니다. 자, 이제 계약 취소하고 환불 처리해요. 근데 자네가 낸 200만 원은 당연히 못 돌려받는 거 알지? 계약금은 원래 환불 안 되니까. 매니저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00만 원. 진서의 한 달 월급이었습니다. 그 돈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진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뭐? 어르신이 원하신다면 취소해드려야죠. 미쳤어? 자네 돈 200만 원인데? 어르신께 필요 없는 물건을 억지로 팔 수는 없잖아요. 진서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매니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답답한 인간이네. 그럼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봐. 진서는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르신. 저 백진서입니다. 아, 네. 선영의 목소리는 일부러 미안한 듯 했습니다. 계약 취소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제 사정이. 괜찮습니다, 어르신. 필요 없으시면 당연히 취소하셔야죠. 진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화가 나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듯 했죠. 제가 낸 200만 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어르신 잘못이 아니니까요.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서 씨, 네, 어르신. 제가 사실은 선영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어르신. 진서는 끝까지 공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됐지? 서류 처리나 해. 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르신께 필요한 게 아니라면 팔지 않는 게 맞아. 진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0만 원보다 중요한 게 있었으니까요. 원칙, 그리고 양심. 세 번째 시험. 진서는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몰랐죠. 이게 시험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진서는 매니저에게 불려갔습니다. 백진서 씨 VIP 고객이 오셨어요. 응접실로 가봐요. VIP요. 진서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자기 고객 중에 VIP는 없었거든요. 응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진서는 얼어붙었습니다. 거기에는 우아한 정장을 입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지우가 있었고요. 진서 오빠, 지우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서의 시선은 옆에 앉은 여성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얼굴, 낯익었습니다. 아니,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었죠. 어르신. 진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번 주에 봤던 그 할머니, 초라한 옷을 입고 왔던 그 사람.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진서 씨. 선영이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박선영입니다. 지우의 어머니이자 여러분이 아시는 그룹 회장입니다. 진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럼 그때 네, 시험이었어요.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서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진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번의 시험이었죠. 첫 번째 차별 없는 대우. 2번째 책임감. 3번째 원칙. 선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서 씨는 3가지 모두 통과했어요. 진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에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진서 씨 같은 사람이 드물어요. 그래서 더 소중하고요. 선영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엄마, 지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35년 전에 좋은 사람을 놓쳤어요.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건 때문에, 주변의 압박 때문에. 하지만 지우에게는 그런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선영은 2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진서 씨, 우리 딸 부탁합니다. 진서는 깊게 고개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3 사람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선영은 우연히 한 카페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35년 전 그 카페. 재훈과 헤어졌던 곳. 문득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선영은 멈춰 섰습니다. 창가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70대 남성. 하지만 선영은 알아봤습니다. 재훈 씨?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선영을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선영 씨, 3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2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기, 왜, 나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2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당신은요? 저도. 뭐, 대화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졌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 하지만 어쩐지 어제 같았습니다. 선영 씨, 그때, 재훈 씨, 저도 할 말이. 2 사람은 동시에 입을 열었다가 웃었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그때 미안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었어요. 제 집안의 압박 때문이었죠. 당신을 상처 주려던 게 아니었어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나중에 다 알게 됐어요. 미안해요. 정말.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2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5년 만에. 이제 늦었죠?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요.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그럼요. 2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35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1년 후 지우와 진서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선영은 딸의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내가 못한 선택을 넌 했구나. 그 옆에는 재훈이 있었습니다. 둘은 다시 만난 후 천천히 관계를 이어갔고 이제는 서로의 반려자가 됐습니다. 우리도 곧 결혼해요. 재훈이 속삭였습니다. 선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서는 단상에서 말했습니다. 저를 시험했던 장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서는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을 만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딸도, 자신도, 모두가.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것.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에도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진심은 결국 이긴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